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고가 2월 19일 날 찍었고 하락 구간이 한 10%가 조금 넘어가는데 시장이 10% 빠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종목이 단기간에 이렇게 50%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조정받는다. 이건 일반적인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20조 원에 달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22평 정도는 만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많이 올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크지만 알테오젠입니다. 그쵸?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지금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 고가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한 3조, 4조 요 정도 나와요. 시가총액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의 어제 기준 시가총액 20조 9,810억 원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안 좋죠. 근데 시가총액이 20조예요. 20조. 그쵸? 이 곱하기 10 하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만큼 적자 기업이 이렇게 커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내용 보세요. 24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죠. 근데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어때요? 계속 20일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움직이는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조정 없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다. 자, 그럼 우리가 대형주를 한번 볼게요. 대형주를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24년부터 보겠습니다. 22평을 계속해서 만나고 돌파하면서 만나고 돌파하면서 만나고 돌파하면서 계속 움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떨까요? 마진율이 70%가 넘는 마진을 내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아지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근데 엔비디아랑 두산 에너빌리티랑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랑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가 AI의 지금 핵심이 어디예요? GPU입니다. GPU 어디서 만들어요? 엔비디아예요. 그럼 GPU가 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죠? 막대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변압기가 계속 수출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변압기 수출하는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장기간 2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 4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45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바닥부터 따지잖아요. 2만 원대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배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실적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어때요? 21년도에 97억에 이익을 냈어요. 근데 지금 얼마? 6,690억. 24년도에. 그렇죠? 이제 25년도에 상황을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주가는 이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근데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시세가 시작된 겁니다. 시세가 언제 시작됐는지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쵸? 신고가 한 번 만들면 100%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시세가 나올 때부터 매매를 하는 건데 시세가 나올 때는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은 실적 확인 과정.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의 상승 구간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실적처럼 어때요? 21년 지내고 22년도부터 상승 시작하고 23년도에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24년도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그래서 20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에너지를 넣어야죠. 효율이란 뭘까요? 가장 값싼 에너지. 트럼프의 모토죠. 기름을 퍼올리면 된다. 연료를 그냥 퍼올려라. 미국인들 발 밑에 있는 검은 황금 퍼올리면 된다. 기후 위기는 사기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유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폭락했죠. 지금 7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임직원들이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인데
올해 들어 52%뛴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들부터 매도 중이다. 자, 해외 수주 기대감에 올해 52%가 급등을 했다. 1월과 2월 상승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해 10조 규모 추가 수주 계획이 있지만 주가 과열 우려도. 과열 오케이. 과열 맞습니다. 근데 과열된 주식이 훨씬 더 잘 간다. 과열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지금 좋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는 떨어졌어요. 하락했습니다. 1.8% 하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이닉스의 실적은 여기 25만 원이었었던 24년 7월 달보다 19만 원대인 지금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분기 실적 볼게요. 24년 6월 달 2분기 실적이죠. 5조 4천억. 지금 24년 12월 4분기 실적이죠. 8조. 그렇죠?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주가는 20% 떨어졌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런 좋은 실적을 냈을 때 주가는 폭락을 해서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그건 열어봐야겠지만 올해 실적 전환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 보세요. 올해 10조 규모 추가 수주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원들은 왜 매도하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그렇죠? 이건 잘 모르겠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과열된 주식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달립니다. 이제 끝났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끝났네? 그게 잘 보세요. 올라가면 다들 떨어지고 떨어지는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손절을 못하면 뭐 아예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열이 안 되고 올라간 주식이 있나요? 보세요. 하이닉스 23년도부터 얼마예요? 7만 원대부터 시작해갖고 2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으로는 1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과열이 아니었나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23년도에 실적이 어땠는지 알아요? 적자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내립니다. 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주 산업의 특성상 수주를 받았을 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굳이 제가 밑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쓸모없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봐야 될 부분은 요거 있죠. 밥캣 분할합병 재추진 가능성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형 원전 수주에다 SMR 성장성도 부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체코에 대한 부분보다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성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24년 7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가 나왔죠. 한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때도 주가가 빠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유럽 쪽으로의 수출 물꼬가 트이기는 했지만 그 수출 물꼬가 트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요때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왜?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죠? 유럽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성장성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 시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자, 보세요. 알테오젠. 23년도에 3만 원, 4만 원 하는 주가가 지금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부동의 1위가 됐습니다. 20조 원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합니다. 23년 초반에 나왔어요.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조정이 있죠. 근데 3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또 급등한 게 아니라 1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고가는 얼마예요? 24만 원.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이 꼭지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저가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건데 돈이 들어온 이유를 미래 성장에서 찾는 거고 그 미래 성장이 어디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지 즉 시장이 인정해주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슈화된 걸 보자는 겁니다. 그 이슈화된 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는 뭐예요?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이나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 1월 말 2월 초에 4회에 걸쳐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냈고 지금 2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추가 매수 예정이고요. 그 매매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 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서야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렇죠?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 근데 이걸 우리가 먼저 파악하기엔 어렵죠. 어떤 공부를 해. 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데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 재료를 보세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근데 여기잖아요. 여기 24년 초반.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졌죠. 근데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찍고 빠지잖아요. 우리가 고가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어디 팔아요? 우리가 여기에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밑에 구간을 내가 저가를 잡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쪽 구간에서 이거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갈 것 같은데 확인하고 매매합시다. 그런 결과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그러면 18,000원대 버리고 얼마부터 샀어요? 2만 원 넘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하락,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실적 항목별 90%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예상치를 하회한 건 물건이 부족해서 못 팔았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어요. 자, 하이닉스 오늘 1.8% 하락했고 당연히 코스피도 하락했죠. 주도주는 단단하다. 바이오, 조선, 원전, 로봇 모두 다 단단합니다. 이 주도주는 뭐예요? 모두 신고가 주도주다. 그렇죠? 그리고 미증시 하락은 끝났는데 변동성은 좀 클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 구간 내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증시 변동성 구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를 타야 3월 달이 편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실제 제 계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로템인데 밑에 쭉 내려볼게요. 17% 언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지금 다시 신고가 만들었죠. 조정 구간 주고 있죠. 이격 좁히죠. 이때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가면 되고 이런 내용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자. 수익 구간 4% 수익 냈습니다. 여기서. 물론 20% 30% 수익 내고 싶죠 저도. 근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여기 싹 다 버리고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하죠. 지금 20%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 구간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언제? 여기 그쵸? 상승하는 구간 계속 타죠.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 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지금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1월 달에 큰 수익 낸 종목이 있어요.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57%. 언제 샀어요? 신고가. 모든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론상의 내용은요. 이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지나고 2월 달에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까지 지났습니다. 시장도 완만한 조정 정도는 지금 거의 다 보냈다고 보여지고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오션, 그렇죠?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